요거트? 야그리트? 야쿠르트? 잠깐만,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요구르트 좋아하시나요? 요구르트 하면 유산균 떠오르시죠? 오늘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발합니다. Let me take another selfie. 자,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젖산이라고도 하죠. 이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건강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는 미생물을 이야기하고요. 안티바이오틱스, 즉 항생제의 반대급부라고 해서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 대부분은 유산균이죠. 이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말도 쓰는데,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고 바이옴은 생태계라는 뜻이죠. 우리 몸의 균들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HM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시행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주 잘생긴 분이죠. 라이언 고슬링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미국의 영웅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이 강대국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적힌 보고서인데, 전쟁 이후의 시대에는 건강이 전 세계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적힌 보고서이고, 이때 그래서 비로소 NIH라고 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건강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암과의 전쟁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휴먼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바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입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이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메치니코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년에 삶에 대한 갈망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불가리아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장수의 비결이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라는 균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전파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니엘 카라소라는 분입니다. 다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의 회장님이신데요. 에비앙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은 세계 최초로 요거트를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만든 요거트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다음 분은 미노루 시로타라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은 새로운 유산균주를 발견해서 시로타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구르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회사가 바로 야쿠르트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르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야구르트라는 회사가 되었죠. 우리가 흔히 요구르트를 야쿠르트라고 부르는 것도 이 상품명 때문입니다. 요거트라는 것은 이제 터키어이고요. 요구르트는 그것의 일본식 발음, 야쿠르트는 상품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그러면 어디에 좋을까요? 장이 안 좋을 때? 변비가 있을 때?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2006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제프리 고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장내 미생물을 싹 없앤 다음에 뚱뚱한 사람의 장에서 채취한 균을 넣은 부류와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쥐에 넣어주면은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넣은 균들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마른 쪽은 반대로 살이 안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양보다 장내 미생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 제프리 고든의 연구는 2016년에 그 기전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뇌라는 것은 방어막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아무 물질이나 통과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 중의 일부를 이 뇌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성분은 뇌로 가서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지방을 더 축적해야겠다 이런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을 보면 더 먹고 싶고 더 잘 지방으로 축적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보낸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거트 브레인 액시스,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과학자들도 장내 미생물이 단순히 장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과 우울증과의 관계, 자폐와의 관계,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난치성과의 관계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개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은 촘촘하게 되어서 외부의 물질이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유산균이나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장의 구멍이 숭숭 뚫려서 나쁜 물질도 우리 몸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느슨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간경화, 만성염증과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의학계에서도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약의 효과를 단순히 그 성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들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변을 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람 변에는 약 3분의 1 정도는 장내 미생물이 섞여 있게 되고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변에도 좋은 균들이 있겠죠. 이것을 나쁜 균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분변 이식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좋은 발효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와 된장인데요. 이 김치와 된장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되면 그 안에 균들도 죽게 됩니다. 약 60도가 넘어가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유산균을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김치도 너무 익으면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산성에 의해서 유산균 자체도 죽게 됩니다. 김치가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유산균보다 효모균들이 더 많이 자라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익기 전에 드시는 것이 유산균 섭취에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산균 이렇게 몸에 좋은데 매일 요구르트 하나씩 마시라는 말이냐?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 음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든 것은 자그마한 한 병에 1일 권장 당분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알약으로 된 유산균은 어떠냐? 보통 알약 하나에 한 100억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우리 몸의 장의 수에 비하면 100억 마리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꾸준히 드시는 거 나쁘진 않은데 일부러 사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내의 미생물은 작게 보면 한 40조에서 한 100조 마리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균들의 일생은 매우 짧습니다.
사람은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균들은 짧게 보면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면 다음 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야채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자라게 될 테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더 많이 자라게 되겠죠. 한마디로 좋은 균들이 자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이 균들을 자라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검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나와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정도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피하시고 자연식이나 건강한 식단 유지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확 변한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식사, 건강한 습관 가지셔서 여러분 몸에 건강한 미생물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